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개선되더니 메르스라는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져 나오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부동산 이슈에서부터 매물 정보까지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자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간 핫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도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세 번째 3위의 키워드입니다.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래는 다소 줄었지만 매매가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위입니다. 지난주에 금리 인하가 발표됐는데 이로 인해서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메르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부동산 시장에 메르스의 여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르스 여파 때문에 거래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매매 가격은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네. 보통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건가요? 자, 일단 그 메르스가 발견되고 이렇게 시작된 곳이 이제 시기가 이제 5월 20일경 네. 정도가 되죠. 자, 일단 지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고 또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올해 초 1월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작년 내내 이제 무수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핫 키워드가 있다면 미친 전셋값이라는 용어고요. 맞아요. 그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연초가 되다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과연 또다시 전세금 올려주면서까지 전세로 살 이유가 있느냐. 네. 차라리 매수를 좀 전향하는 게 안 낫겠느냐라는 심리적인 변화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 1월, 2월, 3월 이렇게 갔었더고요. 거기다 이제 3월 달에 금리라는 부분 때문에 네.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을 끼고 사는 부분이 훨씬 더 용이로워졌거든요. 그쵸. 1월 달부터 출발했을 때는 작년 8월 1일 대책에 대해서 DTI나 LTV 완화라는 작용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떤 금리라는 부분이 또 낮아지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일단 추진력, 가속력이 약간 붙어 있는 상태에서 메르스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찬물을 끼얹고 부동산 시장을 꽉 얼어붙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겠느냐. 메르스도 언젠가는 이제 소강 국면에 빨리 이제 소강 국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사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빨리 예를 들어 소강 국면으로 접어게 들게 된다면 그 가속력은 어떤 불씨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를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라는 큰 틀에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는 예금을 해놔봐야 정말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전세를 들고 계시던 분들도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월세를 좀 받아볼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형 오피스텔 이렇게 메르스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어떤 생활적인 네. 부분에서 봤을 때 은행에다가 놔뒀을 때
정말 낮은 금리. 네. 자, 그걸 생각을 한다면 이제 건강이라는 어떤 을 침해하는 그 메르스보다는 사실 피부적으로는 더 좀 중요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좀 잠잠했었습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워낙 그 물량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 지금 도표를 잠깐 들고 나왔는데 그 연별로 해서요. 각각 이제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3년, 2012년, 13년, 14년, 15년 해서요. 네. 이렇게 굉장히 그 4만 6천, 3만 8천, 4만 1천 하다가 공급량이 다소나마 좀 줄었습니다. 공급량은 줄었고 수익률은 사실은 좀 낮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잘 된다라고 네. 한다는 거는 사실 메르스 여파에 의해서 일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춤하고 지금 가려는 성향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하우스가 중요하기보다는 네. 수익률을 체크하고 은행보다는 더 낫겠다라는 기조에서 지금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위한 인파가 좀 몰려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일반 국민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 곳이 없다 돈이.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인근에 그런 오피스텔이 또 다시 나타날 지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실률이 늘어날 수 있는 그쵸. 부분, 또 임대가도 많아지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 네. 또 나중에 다시 되팔고 싶어도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서 되팔기 황금성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그야말로 공급의 희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현재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 임대를 얼마를 놓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분양받는 거거든요. 그런 네. 분양 임대 금액이 정확하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무작정 몰려가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간 핫 키워드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1위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로 가계빚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가계부채의 핵심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3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이에 대한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사실 지금까지 빚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이제 부채를 좀 더 가져볼까, 대출을 더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300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요? 이 정부에서 네. 사실 DTI나 LTV를 풀면서 네. 가계대출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네. 우려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네. 소비가 위축이 되거든요. 네. 전세금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요 소비를 안 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그쵸. 그런 부분이 반대로 전세 수요자를 매수로 전향을 하면서 네. 집값이 오르게 되면 반대로 소비율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면 소비는 주는 거고요. 네. 매매 금액이 올라가면 소비는 늘어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일단 그 금리 인하가 네. 작년 8월 달부터 네. 지금 이제 6월 달에 된 양으로 따지면 1%거든요. 네. 0.25% 계속 이렇게 내려잡았는데 네. 근간에 정말 그 1%를 1년 안에 이렇게 내려본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경제에 대한 위기 속에서 이렇게 나온 대책이긴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고민, 이 집을 살 수 있는 기조로 조금 만들어주는 게 전세금을 내리는 거는 좋은데 네. 이렇게 가계대출 비율이 너무너무 늘어나면 이건 나중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문제점. 이게 사실은 가장 돌발 변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끼치냐는 이제 긍정적입니다. 집을 이제 매수하는 조건으로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아요. 문을 열어두는 건 맞는데 지금처럼 수도권이 300조가 넘어섰다라는 거는 불과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네. 지금 10%가 늘었거든요. 270조에서 300조로 늘어난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금리 인상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됩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도 일단 주춤하게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요. 또 저금리 기조 안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내놓는 그런 어떤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물건도 많아지면은 그만큼 또 가격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를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금리 지금 인하된 상황에서 금리가 언제쯤 인상될 것이냐, 또 금리 인상 요인을 굳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잡는다면 그런 시기가 언제 올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래도 매수 기조는 그래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 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 바로 알기고요. 6월 20일 토요일과 6월 2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개최됩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앞에서 3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윤환 대표 이번에 그 무료 세미나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지금 네. 좀 말씀 못 드린 게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은 세미나가 없어요. 모르겠다는 네. 일정 때문에 세미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네. 좀 엑기스 있게 네. 다음 주 월요일만 진행을 한다는 거를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미나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월요일이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진행되는 이 세미나가 얼마만큼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좀 감안할 수 네. 있는 부분들은 정말 그 각각 가지고 계신 고민, 질문 내용들을 세미나 안에서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으신 네.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렇게 많으신 걸 맞아요. 또 이 시청을 통해서 지금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이런 그 시청하시고 또 바로바로 전화 연결을 네.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네. 목이 마르신가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은 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는 부분들은 각 요소 이런 그 시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좀 멀리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멀리서 경제 논리서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 또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느냐. 이게 재테크 사는 부동산이 그럼요. 위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돈이 되는 그런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또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목마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네. 오아시스 같은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22일 월요일에만 진행을 하니까 6월 2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논현역 8번 출구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연결이 돼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현재 서초동 내곡동에 네, 보금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5단지 거주하고 있는데 25평을 네. 언제쯤 매매를 하면 가장 좋은 시점이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네. 이 서초의 보금자리 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매도 시점이 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느 네. 시점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네, 물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자, 지역은 서초구로 들어가죠. 서초구 내곡동입니다. 네네. 내곡 쪽 보금자리 지구에 5단지 네. 25평형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공기가 굉장히 좋죠? 좋죠. 예, 강남 접근성이 좋은 상태에서 그 위로는 대형 뭐 할인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거주할 때 편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폭넓게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곳이 이제 강남 이남이거든요. 양재동 아래쪽인데, 네. 자, 여기는 그야말로 전원형 아파트 형태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 중에 큰 요소가 있다면 강남권이 특히 이제 이쪽에 개포동이라든지 도곡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위시로 해서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교육 환경이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 연세 드신 분이 아닌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거주를 네. 좀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집값이 월세, 전세, 매매 금액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고 그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서 줄 수 있는 그게 원동력이거든요. 네. 자, 그런 반면에 내곡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교육 환경이 자체적으로 잘 돼 있느냐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단점이 생깁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곡 보금자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일단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후 이렇게 위쪽하고 아래쪽을 보면요. 위쪽 강남과 아래쪽은 판교 분당이에요. 네. 그야말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여기는 청계산 입구역이라는 신분당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 그야말로 이 지하철을 통해서 강남역까지 이어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효과가 크게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강남역에서 용산으로 넘어가는 신분당선의 연장이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하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는 이 아래쪽에 판교에서부터 또 이 판교 정자를 넘어서는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이 내년에 계획돼 있거든요. 네. 그런 교통 환경이라고 따진다면 사실은 여기는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 게 좋냐라면 일단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2년, 3년을 더 들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예. 왜냐하면 예. 일단 이렇게 강남권 내에서 네. 아파트 시세라는 게 거주하기 정말 편하다. 지금 여기는 내곡동인데요. 네. 저쪽 강남 보금자리 세곡동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네. 그쪽만 해도 강남 접근성이 괜찮다. 또 전원 형태다. 이렇게 하고 비슷한 여기하고 공통 분모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 자, 그런 게 여기서 보면은 그쪽 환경을 좀 돌이켜서 되돌아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신축 아파트라는 분위기에 의해서 좀 더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이 자체 보금자리 주변에 네. 설 수 있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냥 베드타운으로 될 수 있는 부분 하고요. 아까 예. 얘기한 교육 환경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달려들지 않는다. 결국은 중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라면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찾는다면 새 아파트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중에서는 그나마 금액대도 괜찮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고 제가 2, 3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요인을 찾는다면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더 반등하고요. 그때가 절정기로 다가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고 나게 된다면 5, 6년 또 지나서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여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좀 인기몰이에서 인기가 약간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2, 3년을 봐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분 좋게 그냥 내년이면 매수를 입주가 지금 2년이 되거든요. 2년 차죠. 예, 항상 내년이면- 아파트가 보면 이제 절정기가 4, 5년 차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연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정도 된다면 가장 절정기에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기분 2년 좋게 예상 일단 매매가? 거주를 더 하고 계세요. 네, 예, 예. 약간 네. 가격 반등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예. 시청자님. 오늘 전망은 있고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 교통이 개선되는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네. 2, 3년 정도 더 들고 계시면은 이제 아파트가 건축된 지 한 5년 정도 되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 기름동 3부 아파트에 2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좀 애들이 한 2명 정도 있다 보니까 좀 네. 집이 좁아서 아,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좀 큰 평수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그 매수 시기와 네. 그다음에 근처에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은 또 매수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는 게 좋을지. 네. 매도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팔고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가고 네. 싶으신 거.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기름역 그 바로 옆에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3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평대, 이 작은 평형대에 거주를 하시는데 좀 좁다. 그래서 예, 예. 이거를 언제쯤 팔아야 제일 높은 가격에 받을 예.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 좀 좋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30평대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3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가 한 680세대 정도 되고 98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네. 자, 일단은 거의 뭐 한 그 2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 일단 네. 교통이 좋은 거 이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높은 장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네. 시세 하락될 염려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단점은 그거예요. 이 근처에서 주거 환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선호도가 높은 곳은 그야말로 이쪽이 이제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 그야말로 한 몇 년 안 된, 5년 안쪽으로 된 아파트에 대한 주거 환경, 특히 교육 환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 네. 대한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단점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뭐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거거든요. 사실 20평대라고 해놓으면 한 평당 한 1,100에서 1,200 안쪽이기 때문에 네, 아마 네. 20평대 같은 경우는 4평이 2억 중후반 될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어디를 빨리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팔고 어디로 가느냐는 반대로 생각하면 선호도 측면에서 여기보다는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종암동이라든지 미아 뉴타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갈아타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네. 자, 여기는 가격이 그대로인 반면에 다른 곳들은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 주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 지금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 같은 경우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매입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지금 한 2, 3천씩이 다 올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 장점이 있다면은 이쪽에 성북구로 들어가는데요. 네. 이쪽 성북구라든지 위례 또 도봉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이쪽 주거 환경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이쪽 기름역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촌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근처에 이 아파트 말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면은 저쪽 그 6호선 들고저 위쪽에 장인 뉴타운인데 여기가 이제 네.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곳들이 좀 구역별로 있긴 한데 좀 미흡하다니 좀 구역이 좀 작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지금 얘기하는 전세 비율 있잖아요. 집값에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특히나 그 건너편인 종암동 쪽에 있는 뭐 2000년 초반이라든지 90년대 후반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85%에서 90%가 전세 비율입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값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차일피일 밀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를 과감히 지금 이제 그 거래가 좀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감히 정리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기름 뉴타운 아니면은 종암동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게 좀 빠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래적으로는 그거예요. 여기가 더 많이 오르겠느냐? 아까 얘기한 그 기름이나 이런 요 근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오르냐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저기 기름 네. 기름 뉴타운 쪽이 조금 더 아직까지도 상승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상승세가 있어요. 지금도.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저희가 더 길게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예. 점 있으시면 저희 그 앞서 말씀드렸던 02-2077 6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상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매물 정보를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만나봐야 되겠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그리고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의 매물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강남 3구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송파구권역에서도 가장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역세권이 바로 종합경기장과 신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9호선 잠실 종합경기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송파권이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더블 역세권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에서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가와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이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신천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실로 잠시 후에 떠나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GN하우징 배은용 소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핵심 지역 중에서도 사람들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치동의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치동 하면 명문 학군가로 기본적인 수요가 풍부하고요. 개포주공 이주 수요로 인해서 향후 시세 차익이 충분히 예상되고 또한 그 한티역 롯데백화점에서 도보 2,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면서 생활 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고요. 두 번째 매물은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별내 암사선 연장 노선이 개통이 확정이 되면서 지난 9호선의 어떤 개발의 그런 가치처럼 또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고요. 또한 높은 전세가율로 2,500만 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이곳 역시도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치동과 암사동 매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은용 소장의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2015년 10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정도,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이번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추천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강남의 그 핵심 지역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강남의 핵심 지역 중에 대치동, 도곡동은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명문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군을 따라온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거주민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투자 전략으로 계속 짚어드리는 게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투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강남구 내에서 이런 지역 핵심 지역 중에서는 도곡 대치동 쪽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건 아주 적합하다고 보시고요. 또한 젊은 부부가 살기에도 강남지 대치동은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또한 분당 판교도 출퇴근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출퇴근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쪽 대치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어떤 도로 접근성이나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핵심 지역에 4천만 원대 소액 투자한다는 거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치동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문 학군 수요가 있습니다. 이 본 매물이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면 단대부고가 바로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따라오는 어떤 수요들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합니다. 또한 개포주공 이주 수요가 있는데요. 보시는 표를 보시면 개포주공에 살고 계시는 중학생 어떤 학생을 둔 부모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보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고등학교 학교 배정 기준 표입니다. 대치 1동에서 4동과 개포 1동에서 4동이 강남 2학군으로 17개 학교를 같이 갈 수 있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단대부고나 숙명여고나 진선여고 또는 중동고 같은 강남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명문 학군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개포 중에 살면서 향후 이주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밖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 분당선에서 굉장히 가깝고 학군 수요도 좋다고 합니다.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분당선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분당선을 접근할 수 있는 강남 지역 대치동은 강남 핵심 지역 삼성동이나 또한 서초동으로도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분당 판교로도 지하철로도 가능하고 분당 내곡 고속도로를 통해서라도 도로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도 3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백화점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압구정 현대라든지 반포의 신세계,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갈 곳이 바로 한티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 이곳을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권 이용 시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매물에서는 한 도보 30초 거리에는 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운동 시설을 아주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주변 지역에 얼마나 개발 호재가 많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게 있어요? 예, 언급드렸던 개포주공의 이주 수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포주공은 4만 세대로 새롭게 태어난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모습이 평균층 35층으로 해서 아주 미니 신도시급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이주 수요는 앞으로도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할 때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지속적인 전세난과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학군에 의해서 이런 대치동으로밖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개포 주공에 투자하지 못했다면 바로 이게 대치동의 이 매물이 그런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엔 삼성역에서 한티역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걸어간다고 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상업시설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주거시설이 매우 부족한데요. 이런 주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처에는 살 수 없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생활 수준이 높은 곳을 찾게 되어 있는데 바로 대치동 지역이 그런 후보군 중에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10월에 준공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총 6층 중에 네. 6층으로 된 건물이고요. 주변에는 2층에서 4층 정도의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6층에 있기 때문에 전망의 시야가 모두 다 확 튀어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어떤 맞벌이 부부나 그런 부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내 집을 가로막지 않는 전망과 또한 테라스가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본 매물은 3베이로 돼 있으면서도 4.5평의 서비스 면적인 테라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 수요가 나중에 들어오기에도 아주 적합한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어때요? 네, 매매가는 2억 9,500입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2억 5천이고요. 이거를 월세로 했을 때 보증금 5천에 1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곳은 110에서 150만 원 정도 투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분당과 판교 출퇴근과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도 짚어주세요. 네, 여기는 대중교통으로도 한번 오셔서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분당 판교까지도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접근이 빠른지를 한번 직접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의 매물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매물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 신천역에서 도보 4분 거리밖에 안 되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는 8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할 때 실대 투자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메리트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추천 포인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성공 투자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 가지 여건, 즉 사람이 모이고요. 돈이 모이고 개발이 되는 지역은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임대가와 개발 가치에 따른 집가 상승과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투자의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강남권이나 송파권에 추진되는 대규모 메모드급 개발호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도보로 6, 7분, 7, 8분 정도 걸어 올라가신 바로 잠실 종합경기장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한전부지와 잠실 종합경기장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통합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오피스 타운과 K-팝 공연장, 많은 대규모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운으로 형성이 된다. 그런 지역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집가 상승이 큰 폭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송파권에 추진되는 제1롯데월드 개장이라든지 KTX 수요 역사를 많은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서울에서 투자하실 때는 기본적인 노선은 바로 지하철 2호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9호선을 보셔야 되는데요.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종합경기장까지 개통이 됐고요. 앞으로 3단계, 4단계 구간이 지속적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9호선 연장선 개통의 수혜를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잠실권역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실에도 진짜 이렇게 허름한 지역이 있나라고 느낄 정도의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삼박자가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말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역세권,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잠실 종합경기장역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워낙 뛰어난 입지, 과거에는
재건축 완료된 주공 1단지, 4단지 중 가장 높았던 게 4단지인데 지금은 L스 1단지가 가장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요. 삼성동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본 지역은 송파권역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의 강남권역의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연장선과 교육이면 교육, 생활 인프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특히 올림픽도로도 이용하기 편리할 정도의 사통팔단, 편리한 교통망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이 또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 거주를 원하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개발 호재 아니겠습니까? 개발 호재 전해주시죠. 네,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매머드급 개발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얻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로 7, 8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삼성타운과 그리고 또 잠실 종합경기장의 그런 국제업무 교류지구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특히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만 이동하시면 바로 제1롯데월드타워가 내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로 옆쪽으로는 우성아파트의 재건축이라든지 하단부 쪽으로 가시면 KTX 수소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개발 계획들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올해, 내년, 후년, 앞으로 2, 3년, 5년 안에 다 실현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개발 호재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지역은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 예정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궁금한데 12월 준공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올 하반기 연말쯤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룸형 구조입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을 뿐만 아니고 도로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3베이 구조다. 따라서 막힘이 하나도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층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강남권의 매물 만나기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특히 강남 송파권이나 강남권에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잠실권역에 맞는 퀄리티의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으로서 안정돼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자체적인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송파권은 가장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나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있다. 주변 지역의 매물에 비해서 약 1,500만 원 가량 저렴한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현 시점에서 2억 4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는 3,500만 원 비율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올 연말 내년 초에 입주 시점 됐을 때는 전세가를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금 자체가 2,500만 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요. 임대 조건부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자체적인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본 매물을 볼 때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요. 모든 재료가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됐을 때는 늦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보다 반발짝 먼저 지금 투자해 놓으시고요. 향후에 이런 개발 호재가 실현됐을 때 정말 웃으시면서 실투자금 대비해서 200~300%, 3~4배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보시고 매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일권 대표의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배은용 소장의 매물이 한 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요. 초울트라 역세권이네요. 준공 연도는 2015년 11월이 예정이고 그리고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감안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암사동에 위치한 매물은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투자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도 하나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라는 네. 것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똑똑한 부부들이 정말 월세를 많이 주고 세를 살까요?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가격이 좀 높더라도 전세로 살까요? 아마 답은 두 번째일 겁니다. 이곳 역시도 전세가율이 약 80%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매매가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무 곳이나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매매 가격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과 같이 암사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롯데타워가 완공이 됐을 때도 지하철 환승 없이 롯데타워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직장과 집과 어떤 지하철 한 노선으로 1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전세가율이 높아도 향후에 매매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느냐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젊은 아가씨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이 많은 곳은 이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은 투자를 하셨을 때 왠지 불안하죠. 세입자들도 자꾸 바뀌고요. 하지만 이곳은 정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한강까지도 도 5분 거리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 2,500만 원의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은 불량 원룸이 아주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물의 가치 또한 희소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형 호재인 고덕이나 둔촌주공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충분히 기대가 되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매물이 있는 그 입지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직선거리로 보면 약 150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걸어도 1, 2분 정도를 넘지 않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입지를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강한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강남과 한강 그리고 공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이곳은 도보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한강에 그런 시민공원에 바로 다갈 수 있어서, 또한 반포나 잠원지구보다도 훨씬 공기가 깨끗한 그런 한강 공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저녁 시간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한강을 즐기고 한강의 좋은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강남 접근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고 제2 롯데타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입니다. 공원도 아까 한강과 공원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어떨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이 매물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서울에서 가장 전세 가격이 높게 오른 구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남 3구 쪽이 아닐까요? 네, 강남 3구 중에 네. 하나인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덕주공이나 둔촌주공 이주가 벌써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70%가량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덕주공 3차가 2,580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건설과 이편한 세상을 짓는 대림산업이 들어와서 4,000세대가 넘는 새로운 아파트로 만들 계획인데요. 이주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고덕주공이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대개 9평에서 13평 정도의 평형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드린 매물이 약 10평대로 이런 이주들이
들어오기 아주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제2롯데타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 박 대표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손꼽히는 어떤 그런 건물이 될 텐데요. 네. 이곳에 취업 인구 또한 유동 인구 또한 많을 예정입니다. 주변에 바로 가까이 살면 좋겠지만 그곳에는 월세 가격이 조금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한 번에 타고 와서 월세 가격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한강과 공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암사동을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암사동에 1년 넘게 살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라고요? 네, 이곳에 아마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곳은 조금 저층, 뭐 4층 내지 5층이 아마 최고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오늘 매물은 총 6층 중에 6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6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리형 원룸이 아주 희소한 지역인데요. 이곳은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조금 있는 젊은 층이라고 하면 오픈형 원룸보다는 당연히 분리형 원룸을 선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매물의 가치가 또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네,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가격 이야기도 해주셔야죠. 네, 가격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세가 1억 5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그렇게 했을 때 2,500만 원이고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후에는 지금 1억 5천에 전세를 받고 2년 후에는 이런 실투자금이 2,500만 원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 후부터는 시세 차익을 계속 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월세로 전환했을 때도 2천에 6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는 평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으로 했을 때도 10%가 넘는 투자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세나 월세로 투자했을 때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좋아 보이긴 하지만 유의할 점은 또 있잖아요. 투자 시 유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높고 부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네. 안정적인 지역인지 직접 한번 와보셔서 물건을 보시고 입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5분 내로 한강에도 한번 도달해 보십시오. 이 위치가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투자에는 확신이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3가지의 매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